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미래 전기차 산업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자동차들은 조립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들이 미래 전기차 시대에는 몰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일본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회사에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자신이 집단의 발전을 위해 뭔가를 안다고 해도 절대 나서면 안 됩니다. 만일 고위직이 아닌 누군가가 혁신을 이야기한다면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는 그 회사나 단체에서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일본 사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혼자 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국민성 때문에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과 혁신이 느리게 이루어지는데요. 혁신이 느림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 중 대표적인 것은 일본 전자업계의 몰락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수많은 전자업계 회사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낫다고 생각해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에 늦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일본의 전자업계 회사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샤프, 파나소닉, 소니의 몰락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고집과 느린 혁신이 미래 일본의 전기차 산업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에 비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개발 속도는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를 만들고도 남았어야 할 하이브리드의 강자 도요타 자동차는 이제야 2020년 파나소닉과 함께 만든 합자 회사에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우스 배터리 50배 용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할 첫 전기차 모델은 프리우스가 유력하며 빨라야 2020년 하반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기차를 가장 먼저 출시했던 닛산은 리프 2세대에서도 봤듯이 주행거리 면에서 현대 기아차에 크게 밀리고 있으며 주행 성능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의 수많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당분간 전기차의 양산이 불투명하며 그나마 혼다 자동차가 그들의 첫 전기차인 혼다 EV를 선보일 계획인데 주행거리가 250km 정도로 짧고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현대 기아차는 2020년 이후 500km 주행거리를 뛰어넘을 전기차를 준비 중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항할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는 당분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자동차의 디자인은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 자동차 디자인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이진 차체와 과도하게 큰 그릴을 채용하는 최근의 일본 자동차 디자인들은 사무라이의 투구, 갑옷에서 따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본 소비자들이 보기엔 좋을지 모르나 사무라이식 일본차 디자인은 해외 시장의 차량 판매에 있어 불안한 변수를 만들 뿐입니다. 그나마 도요타나 렉서스, 혼다의 디자인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그 외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전용 자동차들의 디자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도요타 프리우스, 닛산 리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일본 전기차의 미래가 더 어두운 것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이 전기차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외면한다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더욱 심하게 한국 기술의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혼다의 중국 CATL 배터리 채용이나 전기차 개발이 늦어져도 도요타 파나소닉 연합의 배터리를 차용하기 위해 2020년 이후까지 기다리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2, 3년 이내에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명운이 달린 전기차 부분에서 일본은 스스로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며 막강했던 일본의 자동차들은 결국 뛰어난 배터리 기술을 가진 한국 전기차나 중국 전기차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